자, 이번에 같이 풀어볼 문제, 피래기 내부 구조 명칭입니다. 피래기도 공부를 해보시면 만만치 않다는 거 느끼실 겁니다. 하지만 이 벽을 넘어서 그죠? 반드시 시험장에 피래기 관련된 이론들을 가지고 가야지 시험장에서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죠. 자, 일단은 문제를 풀기 전에 간단하게 머리를 한번 정리하고 들어올게요. 일단 피래기 하시면 기본적으로 그죠? 이런 게 떠오를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피래기의 기호는 LA고요. 뭐 하는 놈입니까? 물어본다면 그죠? 여러 가지 긴 답이 있지만 우리 기사에서는 간단하게 그죠? 그렇고요. 이상전압 내습시 내전류를 대지로 방전하고 그 다음에 뭘 차단하죠? 속류를 차단한다. 뭐 요 정도만 써주신다면 그죠? 충분히 우리가 효과가 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글자 안에서 우리가 뭘 물어볼 수 있냐면 뭘 이해할 수 있냐면 바로 역할입니다. 그럼 피래기의 역할 만약에 물어본다면 지금 1번에 있는 정의를 쓰시면 안 되죠. 역할은 정의하고 다릅니다. 역할이라는 것은 당연히 정의에 나왔듯이 하나 있죠. 바로 속류 차단. 그래서 역할 뭡니까? 그러면 속류 차단. 이게 가장 큰 역할이죠. 또 하나 쓴다면 바로 이 피래기는 어떤 전력 설비를 보호하는 거죠? 변압기.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품위 있게 쓰면 피보호 기기의 절연 보호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보호 기기가 결국은 변압기니까 변압기의 뭐죠? 절연 보호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써도 관계없죠. 절연 보호라는 건 뭐냐면 과전압으로부터 기기를 보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절연이라는 것은 과전류가 아니고 전압입니다. 그래서 과전압으로부터 변압기를 보호한다. 이거를 품위 있게 절연보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그죠? 피래기의 역할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간단하게 속류 차단 또는 피보호기기의 절연보호. 이 글자가 기억이 안 나면 그죠? 변압기의 절연보호 이렇게 가볍게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두 번째는요, 간단한 이제 피래기의 어떤 개념을 볼게요. 자, 우리가 그림을 하나 그릴 건데, 자, 이렇게 그림 그리시면 다들 이해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선로가 있고요. 자, 선로에 이렇게 피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당연히 피래기하고, 그죠? 피래기하고 이렇게 그리시면 병렬이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변압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딱 보는 순간 피래기하고 변압기는 병렬이구나. 그래서 이게 생각해보세요. 병렬은 뭐죠? 전압이 같죠. 그러니까 피래기에 만약에 V라는 전압이 걸리면 당연히 변압기도 그죠? V가 걸리겠죠. 근데 우리가 피래기에 걸리는 전압이 변압기에 걸리니까 변압기가 이 전압보다 절연 강도가 높으면 당연히 그죠? 아무 이상이 없겠죠?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상태에서 당연히 그죠? 정상적인 회로라면 당연히 여기 이렇게 60Hz 이제 이렇게 파형이 지나가겠죠, 이렇게. 그런데 이상전압 들어옵니다. 이상전압이라는 건 당연히 그죠? 직경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상전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상전압이 갑자기 이렇게 쭉 타고 들어와서 쭉 이렇게 커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커진 이른바 이걸 충격파, 진행파라고 하거든요. 줄여서 서지. 이런 서지가 그대로 변압기 들어오는 거죠. 변압기 손상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기 위해서 서지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변압기의 절연 강도를 높이면 되지 않습니까? 하는데 그 변압기 비용을 변압기 절연을 높이면 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력계통은 그저 작은 비용으로 효과를 크게 보는 이런 어떤 걸 선호하기 때문에 변압기 앞에 그죠? 이렇게 피래기를 설치하면 그죠? 변압기의 절연 강도를 높게 할 필요 없다. 이런 단순한 원리죠. 자, 그러면 여기에 자
이렇게 좀 요건 잠깐 지우고요. 자, 여기에 요건 한번 쓸게요. 여기가 이제 이 변압기가 견디는 저렴 강도, 이걸 우리가 빌이라고 하죠. 빌. 기준 충격 저렴 강도. 그래서 이건 변압기의 저렴 강도입니다. 그러면 이런 서지가 변압기의 저렴 강도를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세요. 이게 서지가 쭉 오는데 변압기의 저렴 강도를 이렇게 넘어서는 순간 변압기는 손상되니까, 그래서 넘어가지 말게 바로 그 밑에, 그죠? 한 요 정도 할까요? 자, 이 정도에 당연히 뭐가 있냐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딱 보시는 순간,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변압기의 비율보다 뭐죠? 낮으면 좋죠. 그래서 아마 필액이 구비조건 공부하시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어때 된다? 낮을수록 좋다. 낮아야 된다. 이런 거 아마 필기 때부터 공부한 내용이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면 이제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 뭡니까? 라고 하시면 당연히 그죠? 필액이 단자 간의 충격 전압을 인가하였을 경우 또는 했을 경우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에서 이런 식으로 이거 암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공부할 때 암기가 힘드신 분들은 한 번에 하려고 하니까 그러거든요. 절대 암기는 한 번에 되는 게 아니고 여러 번 중첩돼서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하루에 2시간씩 일주일을 공부하는 게 효과가 더 높거든요. 이렇게 꾸준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필액이 단자 간의 충격 전압을 인가하였을 경우 방전을 개시하는 전압을 방전을 개시하는, 여기 느낌판 있죠? 하는 전압을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이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이렇게 서지가 쭉 올라가고 있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이 필액이 있지 않습니까? 필액이. 이 필액을 정기적인 어떤 시퀀스로 본다면, 평상시는 이게 스위치입니다. 이렇게 열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평상시는 이렇게 열려있다가 바로 이렇게 서지가 들어오는 순간 뭐죠? 이 스위치가 온 됩니다. 그러니까 필액기는 정기적인 어떤 시퀀스로 연결시킨다면 평상시는 오프 상태였다가, 그죠? 서지가 들어오면 온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온 되는 순간 바로 뭐죠? 내 전류를 대지로 방전시킵니다. 내 전류를 이렇게 대지로 방전시키니까 당연히 이런 충격파가 뭐죠? 올라가다가 여기서 방전되죠? 그래서 방전 시작은 이렇게 약간 이렇게 떨어집니다. 떨어져요. 떨어지고, 그죠? 필액에 남아있는 전압. 이게 바로 이제 그 유명한, 다들 알고 계시는 뭐죠? 제한전압인 거죠? 이렇게 제한전압. 그래서 요 제한전압은 좀 좁으니까 이렇게 옮길까요? 이렇게. 그래서 시험에 이제 요거 잘 나오죠? 제한전압은, 이 정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무궁무진한데, 많은 내용 중에, 이렇게 한번 외우면 어떨까요? 그래서, 필액이 동작 중, 필액이 단자 간에 또는 양단자 사이, 단자 간에 또는 양단자 사이 남게 되는 남게 되는 전압인데, 이걸 그냥 전압 쓰지 말고 앞에 충격 전압이라고 써주셔야지 포인트가 높습니다. 일명 이 충격 전압이라는 건 RMS, 시료값이 아니고 피크 값이라는 걸 의미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그냥 전압보다는 충격 전압이라고 써주는 게 더 포인트가 높다는 거 하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지가 딱 들어오는데 변압기가 견디는 이 비를 넘어가지 않고 그 전에 이렇게 빠져나가죠. 충격 방전 개시 전압에 의해서. 그래서 필액의 단자에 남아있는 이 전압을 우리가 제한 전압이라고 한다. 이 정도가 우리가, 그죠?
피레기의 어떤 그 개념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요거 하나 확인해 볼게요. 자, 평상시에, 그죠? 평상시에 이렇게, 60Hz가 이렇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는 여기 스위치가 오프 상태니까 당연히 대지로 흐르지 않겠죠. 그런데 이렇게 서지가, 그죠? 이렇게 큰 서지가 들어오면, 진행파, 충격파가 들어오면 이 스위치가 온 된다 그러죠. 그럼 온 되니까 당연히 뭐죠? 이렇게 60Hz 전류가 빠져나가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속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피레기의 어떤 역할 중에 이런 속류가 빠져나가면 뭐죠? 60Hz 전류니까 지락사고거든요. 이 지락사고를 막기 위해서 당연히 속류를 끊어야 돼요. 그래서 속류 차단. 그래서 피레기의 역할 중에 중요한 거 뭐죠? 속류 차단. 그러면 이제 시험에 가끔씩 속류를 물어보는 문제가 있죠? 물론 단독형 문제는 아니고 그죠? 어떤 문제 속의 문제. 그래서 다음 중 속류가 뭡니까? 이것도 많은 표현이 있지만 이렇게 하면 되죠. 방전 전류에 이어서, 그러니까 속이라는 게 이을속이거든요. 이을속. 한문으로 이을속. 전원으로부터 공급되는 상용 주파수, 즉 60Hz라는 얘기죠. 60Hz. 그래서 이렇게 써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합니다. 이런 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피레기의 개념이구나. 이 정도를 좀 알고 있으면 조금 뭐랄까 책을 보시는데 이해도가 좀 낮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한번 해볼게요. 이 피레기의 VI 특성 곡선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전압과 전류 곡선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세로축에는 전압, 가로축은 전류예요. 우리가 피레기라는 것은 어느 전압에서는 전류가 잘 흘러야 되고 어느 전압에서는 전류가 안 흘러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맞추려면 어렵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VI라는 건 전압이 커지면 뭐죠? 전류가 커져요. 이런 걸 갖다가 직선 곡선이라고 했습니다. 직선.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전압이 여기였다가 그죠? 전압이 이렇게 커졌어요. 그러면 아까 전압이 작을 때는 이만큼의 전류가 흐르는데 전압이 커지면 당연히 그죠? 이만큼의 전류가 흐르는 거죠. 일반적으로 전압이 크면 전류가 잘 흐른다.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근데 이 피레기는 이런 곡선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반대, 바로 피레기는 뭐죠? 비직선 곡선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비직선 곡선을 갖기 위해서 뭐죠? 바로 반도체에 사용하는 어떤 그 저항체를 사용해요.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이게 가장 우리가 원하는 이상적인 그죠? 그러니까 이상적인 곡선 비직선 곡선인데 이걸 우리가 간단하게 이상적인 VI 곡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가 목표로 하는 피레기의 비직선 곡선이에요. 근데 이렇게 만들 수가 없는데 최대한 비슷하게 만든 게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겁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생기는 거. 자, 이런 피레기는 우리가 저항체를 뭘 쓰냐면 SiC, 바로 탄화규소죠. 이것도 당연히 뭐죠? 반도체 만드는 소재가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요걸 우리가 ZNO, 바로 산화 아연형이죠. 그래서 산화 아연형.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탄화규소는 원래부터 쓰던 거고, 이제 최근에 이제 산화 아연형이죠. 자, 이게 무슨 그 의미를 담고 있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자, 여기가 평상시 피레기에 걸려있는 전격 전압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 SiC는 우리가 평상시에 피레기에 걸려있는 이 전격 전압,
전격 전압이 평상 걸려있죠. 이게 걸려있어도 당연히 뭐죠? 이만큼의 전류가 흐르죠. 이걸 우리가 당연히 누설전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누설전류가 있으니까, 이거 가만히 냅두면 어떻게 되죠? 지락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이 피렉이라는 건 각상에 A상, B상, C상 이렇게 따로따로 설치하기 때문에 누설전류에 의해서 뭐죠? 지락사고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걸 막기 위해서 당연히 뭐죠? 이런 탄화교소 피렉이는 누설전류가 흐르는 걸 막기 위해서 뭐죠? 이 직렬갭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탄화교소 이 피렉이는 뭐죠? 직렬갭이 필요한 거고, 이 산화아연형은 보세요. 산화아연형 보시면 전격전압 이상에서 그죠? 누설전류가 발생하니까 얘는 딱 뭐죠? 직렬갭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렬갭이 필요한 이 피레기는 탄화교소를 이용하는 거고, 직렬갭이 필요 없는 건 뭐죠? 산화아연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피레기를 구조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우리가 이걸 개평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갭랩스죠. 이렇게 개평하고 갭레스. 갭레스니까 그죠? 갭이 필요 없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개평은 당연히 그죠? 직렬갭하고 특성 요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고 너는 특성 요소만 있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정도가 우리가 또 VI 곡선 확인할 수 있고, 뭐 많은 내용 있지만 이런 거 아마 이제 정상적인 수업 때 그죠? 이 원장님한테 다 잘 배우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한번 볼까요? 네 번째. 많이들 우리가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피렉이 전격전압. 그래서 피렉이 전격전압 정도가 그죠? 우리가 반드시 좀 알아야 할 내용이죠. 보통 예전에는 이 문제가 어려웠는데 요즘은 이제 많이 대중화됐죠. 그래서 피렉이 전격전압 하시면 다들 알고 있는 공식이지 않습니까? 바로 알파, 베타, VM. 그래서 물론 이때 이제 알파라는 건 당연히 접지계수죠. 접지계수. 베타라는 건 뭐 여유, 일본 말로 마진이라고 하는데 여유라고 하시면 되고, 이 VM이 좀 어렵죠. 개통, 개통 최고 전압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공부하다 보시면 그죠? 공칭 전압, 전격 전압은 많이 들어봤는데 개통 최고 전압은 이렇게 피레기 쪽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IC를 갖다가 이제 해석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우리말로 바꾸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데 어렵게 느껴지시면 개통 최고 전압은 차단기 전격 전압과 같다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많은 전압의 범위가 있지만 두 개만 볼게요. 229 그리고 154 요 정도. 그래서 우리가 229의 차단기 전격 전압 얼마죠? 25.8. 그리고 154는 170. 그래서 요게 바로 이 피레기 전격 전압에 들어가는 개통 최고 전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용어는 우리가 못 바꿔요. 이거는 이제 논문이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개통 최고 전압, 피레기에 적용되는 개통 최고 전압은 차단기 전격 전압과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공식을 많이 쓰는데 원래는 이게 정석 공식은 이거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 VM에 여기가 루트 3이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공식을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다 이렇게 N쪽에 이런 공식을 우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인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지울게요. 우리가 이제 피레기를 설치할 때 당연히 이상 전압이 오면 스위치가 오프돼 있다가 온 되는데 평상시는 오프 상태에 유지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자, 이걸 그림으로 표현하기 좀 뭐한데
자, 이게 모선입니다. A상, B상, C상. 그러면 당연히 피레기는 이 모선, 각상에 이렇게 대지하고 이렇게 연결되고, 물론 이제 평상시는 이게 스위치가 오프 상태니까. 그러면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아, 전선과 대지 사이에 걸리는 전압, 무슨 전압? 꿀꿀꿀 대지 전압.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피레기라는 건 당연히 뭐죠? 대지 전압을 적용하니까 바로 이꼴로 상전압이죠. 그래서 루트 3이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그죠? 확인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여유니까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야겠다. 이 대전압보다 높아야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이 알파는 뭐냐면, 자, 아까 얘기했던 접지계수인데, 접지계수는 우리가 그 공식이 있어요. 원래 딱 봐도 벌써 기사 영역을 벗어나고 있죠. 고장전. 그러니까 고장전이니까 당연히 뭐죠? 정상 상태겠죠. 최대 성간전압 분의 일선 지락시 건전상 최대 대지전압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보시면 피레기가 이제 하나 있는데 당연히 이제 피레기가 이렇게 각상에 다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그죠? 자, 그런데 알파가 뭐냐면, 자, 이런 상태에서 여기 뭐 A상, B상, C상인데 C상에서 지락사고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A하고 B가 건전상이죠. 그러면 건전상의 전압이 쭉 올라가지 않습니까? 얼마 올라가요? 우리가 유효 접지일 때는 그죠? 1.3배 이하. 비유효 접지는 루트 3배. 1.73이 올라간다는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접지계수를 우리가 원래 기사 영역이 아닌 기술사에서는 이걸 따로 구하는 건데 우리 기사에서는 구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공식을 많이 이제 기억하고 있는데 일단은 자 지금은 여기다 할게요. 이렇게. 자, 고장전 최대 성간전압이라는 건 당연히 이거죠. 상전압에다가 얼마 곱하는 거죠? 루트 3을 곱하면 당연히 성간전압 되죠. 그래서 지금 아까 공식 중에 요 루트 3 있죠. 이 루트 3을 이쪽으로 이렇게 빌려주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분자는 일선지락시 건전상의 최대 대전압, 즉 건전상의 전위상승. 우리가 보통 유효 접지는 1.3배죠. 그러면 대지전압의 1.3배니까 여기다 이렇게 1.3. 그럼 이렇게 약분되니까 요거죠. 이게 바로 알파입니다. 이게 약 아마 0.75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사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이 알파가 원래 최대 성간 전압분의 일선 지락시 건전상의 대지 전압인데, 즉 지락 상승인데 보통 우리가 1.3배이지 않습니까? 그죠? 만약에 알파가 1보다 큰 값이 나왔다. 그러면 그 알파 값을 뭐죠? 루트 3으로 나눠야 돼요. 근데 우리 기사에서는 뭐죠? 알파가 1보다 작은 값 나오니까 루트 3이 뭐죠? 나눠져 있는 거죠. 이 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다 보시면 기사에서는 대부분 알파, 베타, VM 이렇게 식인데 조금 더 관심 갖게 보면 어떤 책은 이렇게 루트 3 나올 수 있거든요. 같은 식입니다. 같은 식인데 루트 3을 알파에 적용시켰냐 안 시켰냐 이 차이기 때문에 편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다들 알고 계시는 문제 한번 볼까요? 보통 시험에 그죠? 자, 이거 지울까요? 이제 이거? 자, 이거는 이제 지울게요. 보통 우리가 기사에서 나오는 거 154가 잘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 중 154에 피레기 전격 전압을 구하라 해갖고 그러니까 알파가 0.75, 그 다음에 베타가 1.15, 뭐 이렇게 이건 주어지는 거니까. 그리고 154다. 안 주어지는 건 이제 당연히 개통 최고 전압을 안 주어지죠. 그럼 개통 최고 전압은 당연히 그냥 기본적으로 그죠? 170이 된다는 거 그냥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식 쓰시면 알파, 베타, Vm인데 당연히 0.75, 그 다음에 곱하기 1.15, 그 다음에 170 하시면 뭐 약 140 정도가 나올 겁니다. 근데 이 피레기 전격 전압은 요령이 뭐냐면 국제 규격에서 결과가 6으로 나눠서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랄까 메이커 회사에서 피레기 전격 전압 만들 때 6으로 나눠서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거에 비슷한 그죠? 144. 막 이런 느낌들 다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좀 이렇게 문제 하나 풀려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죠? 너무 썰이 길었죠? 그래서 문제로 들어가서 가볍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갭형, 그죠? 특성 요소와 직렬 갭이 있는 거고 갭 네스. 그래서 이거는 특성 요소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쉬운 거 6번, 7번 당연히 뭐죠? 특성 요소인데 당연히 뭐죠? 산화 아연형 특성 요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물론 답안지에 이런 거 안 써도 특성 요소만 써도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N쪽에 1번 이것도 당연히 특성 요소죠. 특성 요소. 이렇게 특성 요소. 물론 얘는 탄화교소 SiC 형태의 특성 요소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통 이걸 갖다가 이제 직렬갭이라고 하는데, 직렬갭을 또 다른 말로 여기를 주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공부하실 때, 우리 교재는 직렬갭 돼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아니야, 이건 주갭이야. 하실 수 있는데, 같은 용어입니다. 직렬갭 또는 주갭. 둘 다 정답 범주 안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에 있는데 이거는 이제 측로갭이에요. 그래서 측로갭. 그 다음에 이제 4번은 책에는 이제 병렬 저항인데 이 영어식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병렬 저항을 다른 말로 또 불로 저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에 병렬 저항 되는데 다른 의미로 또 불로 저항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5번은 당연히 소호 코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뭐랄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보시면 돼요. 자, 이건데 여기서 추가로 해갖고 여기다가 좀 적어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요 직렬갭 직렬갭을 다른 말로 주갭이라고 부른다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너는 뭐 하는 역할입니까? 물론 이런 거 그죠? 시험에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여유가 되시는 분은 그냥 이런 거구나 느낌만 좀 기억해달라 이런 차원이에요. 보통 평상시 그죠? 계통을 절연합니다. 그러니까 주갭 때문에 당연히 뭐죠? 뭐랄까 이 피레기가 평상시는 뭐죠? 이렇게 업부 상태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거든요. 평상시, 상시라는 건 평상시 계통절연, 계통을 갖다가 이렇게 어떤 전압으로 또 보호하는구나. 이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전압시, 그죠? 이상전압시. 네, 이상전압시. 신속하게 방전하는 거죠. 이렇게 신속하게 방전. 내전류를죠. 내전류를. 자, 그리고 이제 특성요소. 특성요소가 일종의 뭐냐면 저항이에요. 비직선적인 저항에서 이게 저항입니다. 저항인데 어떤 저항이냐면 평상시 상용 주파수 전류는 그러니까 뭐랄까 60Hz가 낮으니까 뭐죠? 낮은 놈한테는 강해요. 저항이 커요. 근데 서지는 그러니까 강한 놈이니까 뭐죠? 저항을 낮춥니다. 그래서 내전류를 대지로 방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특성 요소가 강한 놈한테는 무서운 놈 맞네? 저항이 작아지는 거고 약한 놈한테는 저항이 커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특성 요소를 우리가 간단히 쓴다면 당연히 제한 전압을 억제합니다. 제한 전압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당연히 뭐죠? 속류도 차단해요. 우리가 당연히 직렬ገብ도 속류를 차단할 수 있거든요. 근데 속류 차단 기능이 100% 열이라고 한다면 직렬ገብ은 한번 3 정도 도와주는 거고 특성 요소가 거의 6, 7 정도를 전담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불로저항 또는 병렬저항 볼까요? 이게 병렬저항 또는 불로저항. 이런 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느낌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은 당연히 뭐죠? 속류를 갖다가, 이것도 속류를 갖다가 억제시켜요. 저항이니까 속류를 갖다가, 제한하는 것을 갖다가 돕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는 거죠.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속류 제한을, 도와요. 그리고 이 저항이니까 이것도 뭐죠? 아크를 소화할 수 있거든요. 아크를, 소화하는 역할? 이렇게. 물론, 아까 그림 보시면, 소호코일이 아크를 소화하는 역할이 주된 역할이죠. 근데 그 중에서 이 불로저항도 약간의 어떤 아크를 소화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죠? 좀 이 내용을, 이해를 좀 되게끔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피레기 내부 구조 명칭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과정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